7만 7천석. 단 10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MLS 역사상 전례 없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6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픈된 시즌권이 단 10분 만에 솔드아웃되며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무엇이 미국인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유산, 손흥민 선수 때문입니다. MLS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메시를 잡을 유일한 대항마. 메시의 3연속 MVP를 저지하고 미국 정점에 설 주인공으로 손흥민을 지목한 그 충격적인 분석과 전 세계가 소름 돋아하는 현지 신드롬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미국 축구계는 MLS 사무국이 내놓은 한 권의 보고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무국은 2026 시즌 MVP 트로피를 두고 메시와 손흥민의 2파전을 예상하며 놀랍게도 메시의 탈락을 예견했습니다. 사무국은 NBA의 전설 르브론 제임스를 언급했습니다. 르브론이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도 매번 MVP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메시의 경이로움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은 이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서의 위대한 여정을 뒤로하고 LAFC에 합류한 손흥민은 단 3개월 만에 미국을 초토화했습니다. 13경기 12골 4도움.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파괴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메시의 우아함보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속도와 결정력이 실제 리그의 수준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현지 팬들의 민심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진행한 팬투표에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려 4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메시를 제치고 인기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메시가 미국 축구의 문을 열었다면 손흥민은 그 안에서 실제적인 기술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동료 선수들조차 가장 함께 뛰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는 상황. 새로 부임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점유율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인들은 메시의 39세 노련미보다 34세 손흥민의 가공할 속도와 폭발력에 자신의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는 2월 22일 운명의 개막전 장소가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초 2만 명 규모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가 7만 7천석 규모의 메머드급 경기장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전격 교체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미국 축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7만 7천 명이라는 관중은 미국 스포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경이로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우선 예매 권한이 있는 시즌권이 단 10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7만 석이 넘는 좌석이 단숨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본 현지 언론은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보기 힘든 열기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수비수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속도를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짧은 90분 동안 손흥민은 메시라는 거대한 산을 넘고 미국 축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넘어선 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에서 어떻게 브랜드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메시라는 거인을 앞에 두고도 당당히 대항마를 넘어 정복자로 우뚝 선 손흥민. 르브론 제임스가 그랬던 것처럼 실력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완벽한 그의 활약은 이제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를 외칠 때 미국은 손흥민에게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을 응원하며 느끼는 자긍심의 본질입니다. 메시를 잡고 미국 MVP 등극을 눈앞에 둔 우리들의 캡틴 손흥민 선수. 7만 7천 명의 함성 속에 펼쳐질 그의 위대한 서막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를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타국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함성이 됩니다.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FC, LAFC는 손흥민 선수 영입 직후
세계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CAA와 전격 제휴를 맺고 글로벌 마케팅 확대에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AA는 LAFC의 공식 단독 글로벌 상업 대행사로서 전 세계 브랜드 및 스폰서십 파트너십을 총괄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가치를 자랑하는 BMO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7 시즌 이후를 대비해 유니폼 전면 스폰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 시점은 매우 적절합니다. 한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는 오랜 기간 CAA와 함께해온 글로벌 스포츠 스타이며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한국 기업 스폰서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내 최대 한인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현지 한인 사회와 글로벌 한류 팬층 모두에게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를 매개로 스폰서십 확대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CAA 스포츠 부문은 이미 F1 레드불 레이싱,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등 세계적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턴 빌라, 뉴캐슬, 노팅엄 포레스트 등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A 세계 최고 에이전시 기업 중 하나로 초기 인수 금액이 무려 9조 원이었으며 현재 시장 평가액은 약 30조에 육박할 정도로 메가 에이전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캘빈 클라인, 버버리, 펩시 등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한 광고 모델로서 CAA와 LAFC가 협력할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상업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LA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과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식품기업 비비고는 NBA 명문 LA 레이커스와 5년간 유니폼 패치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첫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스포츠의 2025년 MLS 보고서에 따르면 LAFC는 유니폼 전면 소매 스폰서, 가치, 연간 계약 건수, 연간 계약 금액에서 모두 상위 2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CAA는 2021년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립하고 최근 강세진 부사장을 임명해 서울을 거점으로 아시아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LAFC를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프로젝트의 기폭제입니다. LAFC의 본격적인 글로벌 드라이브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축구 커뮤니티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엄청난 인기, 스폰서, 티켓 판매, 미디어 노출 등으로 연간 4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 약 1128억의 수입을 챙겼다고 조명했습니다. 이를 인용한 미국 골닷컴은 미국 시장은 유럽 축구 시장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상업적이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현재 축구 시장 규모 5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손흥민이라는 아이템을 영국에서보다 잘 활용할 것이며 이는 곧 LAFC의 수익을 넘어 MLS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에서의 마케팅 수입의 약 2배 이상을 보고 있다. 단 이 전망은 최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축구 클럽들은 단 하나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29개 모든 구단 감독들의 책상 위에는 똑같은 질문이 적힌 전술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괴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25년 여름 뜨거웠던 LA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미국 대륙을 집어삼킨 남자.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캡틴 손흥민. 그리고 그의 영혼의 파트너 데니스 부앙가. 현지에서는 이들을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따온 흥부 듀오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이 이름은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마주치는 순간 골망이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단 3개월. 손흥민이 지난 시즌 LA에 합류해 보여준 시간은 고작 9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남긴 기록은 MLS 3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완벽한 프리시즌을 소화하며 더욱 강력해진 완전체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과 부앙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너지의 비밀,
그리고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톱의 탄생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리그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의 서막입니다. 시계를 2025년 8월 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LAFC의 분위기는 그저 그랬습니다. 정규리그 10승 6무 6패, 서부 콘퍼런스 6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기엔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팬들의 함성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선수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BMO 스타디움의 스위트석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캡모자를 눌렀었지만 숨길 수 없는 아우라.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7일. 그가 LAFC의 검정 마이너스 금색 유니폼을 입고 LA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팀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마치 다른 팀이 된 것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막판 성적 9승 3무 2패. 특히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손흥민과 부안가는 팀이 기록한 18득점을 연속으로 책임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팀이 넣는 모든 골이 단 2명의 발끝에서 나오는 상황을. MLS 역사상 최초로 한 선수가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믿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현재 CBS 스포츠의 해설가인 찰리 데이비스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축구를 봐왔지만 시즌 도중 합류한 선수가 이토록 완벽하게 팀을 장악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동료의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는 촉매제다. MLS 역사상 이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준 투톱은 단언컨대 없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밝히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장 강하게 받은 선수가 바로 지난 시즌 득점왕 데니스 부안가였습니다. 우리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보여주었던 영혼의 콤비 플레이를 기억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47골을 합작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전설적인 호흡. 많은 전문가는 손흥민에게 케인 같은 파트너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LAFC의 간판 골잡이 부안가는 손흥민을 만나자마자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부안가의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의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 시즌 24골 중 무려 11골이 손흥민이 합류한 8월 이후에 터졌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득점이 손흥민과 함께 뛸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손흥민이 수비수 2~3명을 달고 폭풍처럼 질주하면 반대편 공간이 텅 비게 됩니다. 그 빈 공간으로 부안가가 침투하고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은 자석처럼 부안가에게 배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손-케 듀오의 미국 버전, 아니 그 이상으로 진화한 흥부 듀오의 공식이었습니다. 부안가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선수이자 좋은 친구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따로 맞출 필요가 없었다. 눈만 마주쳐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뛰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뛰면 그가 어디로 줄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애플TV 해설위원 닥스 메카티는 이들의 관계를 영화 스텝 브라더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방금 절친된 거야? 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완벽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욕심 없이 부안가에게 양보하는 장면을 봤는가? 그것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팀워크의 결정체였다. 실제로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68.9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기록이 적응기도 없이 단 3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찰리 데이비스는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오랜 시간 뛰며 이타적인 움직임에 통달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팀이 이기는 법을 안다.
그런 그가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부안가를 만났으니 상대 수비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 지난 시즌이 예고편이었다면 다가오는 2026 시즌은 진정한 블록버스터 본편입니다. LAFC 구단 홈페이지는 대놓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돌풍의 주역, 2026년 블록버스터를 예고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과 부안가가 올 한 해 MLS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손흥민이 이번에는 완전한 프리시즌을 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합류하여 급하게 발을 맞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에는 체력 훈련부터 전술 훈련까지 팀 동료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에게 100% 이식된 상태로 시즌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팀 전력의 극대화입니다. LAFC는 올겨울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 시즌 마지막 경기 선발 출전 선수 전원을 포함한 프리시즌 로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주축 선수의 이탈 없이 오히려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네이선 오르다즈,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도우망 마크 델가도까지 건재합니다. 여기에 스웨덴 특급 유망주 아민 부드리와 타일러 보이드까지 가세했습니다. 메카티 해설위원은 경고했습니다. 부안가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 둘에게 수비가 쏠리면 다른 3명의 공격 자원이 텅 빈 공간에서 춤을 출 것이다. LAFC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셋째,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에만 집중하게 하는 프리롤을 부여하기 위해 LAFC는 300과 400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변칙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수비가 안정되니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LAFC의 목표는 단 하나. MLS컵 우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온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무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국 런던이든 미국 LA든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행과 나눔으로 복을 받는 흥부처럼 이타적인 플레이와 헌신으로 팀을 정상에 올려놓는 흥부 듀오. 이들이 보여줄 2026년의 여정은 단순히 우승 트로피를 향한 질주가 아닙니다. 언어와 국적, 문화가 다른 두 선수가 축구라는 언어로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륙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손흥민.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올 환호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른바 오플런 현상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패션계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견고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회장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샤넬의 고위 임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훈련장 앞에서 서성이고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친필 편지를 들고 호텔 로비를 지킵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은 직접 전용기를 띄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브랜드 위에 브랜드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명품 제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충격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악시켰는지 아주 내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패션계의 역사책이 다시 쓰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이적을 확정 지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의외로 스포츠계가 아닌 금융계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행보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박는 수준이 아닙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이 가져올 글로벌 팬덤과 와이어바알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것은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버버리, 랄프로렌, 투미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완판남의 위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무심하게 걸친 코트 한 벌이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명품 회장들은 이제 그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가 미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줄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 직무유기다. 그렇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는 이 거대 공룡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훈련장 앞으로 달려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침체된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장의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AFC의 훈련장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인근. 평소라면 학생들과 선수들만 오가야 할 이곳에 검은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어사의 부회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프랑스 비사의 마케팅 총괄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달라며 땡볕 아래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플런이라 부르는 현상.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명품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180도 뒤집혀 재현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완벽한 전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흥민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억 단위의 계약금과 한정판 선물 공세에 흔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입니다. 팀 훈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명품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 제안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시계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진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임원이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절마저도 품격이 달랐습니다.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일화가 퍼지자 오히려 명품 업계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델이다. 그의 우아함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명품 회장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갖고 싶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입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입니다. 모두가 손흥민 개인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영리하게도 손흥민이 속한 팀인 LA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광고 촬영은 거절했지만 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활동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바알리의 전유나 C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모델로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LA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가 연결할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와이어바알리와 LAFC가 함께 준비한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교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명품 화보를 찍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바알리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려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정성과 연결을 택한 전략이 손흥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샤넬 회장도 루이비통 회장도 갖지 못한 손흥민의 시간. 그것을 얻어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읽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땀방울만 흘리는 한 청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기에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업에 미쳐있는 열정,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격.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명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놀라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샤넬조차 줄 서게 만든 남자 손흥민. 그의 새로운 도전이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